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수상한 배가 떠돌아다니지 않는지 망원경을 들고 샅샅이 살펴보는데요. 없어. 안 보여. 특수자분의 건강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최악의 경우 의식불명까지도 의심되는 상황. 더욱더 서둘러야 합니다. 푸른빛 청정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동해.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수영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바다 곳곳이 붐비기 일쑤인데요. 그런데 평화롭기만 하던 동해에 갑자기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해마다 약 3,000건이 넘는 선박 충돌 및 화재, 안전사고 등과 같은 각종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0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중인데 이러한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출동대기 중인 그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묵호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장 이솔입니다. 동해경 중 단 3명뿐인 여자 수상 구조사인 그녀.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간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해경이자 수상 구조사인 이솔 씨를 소개합니다.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 해변과 태평양으로 향하는 항로의 거점으로 불리는 동해시. 동해시에 있는 묵호항은 국제무역항이면서 오랜 세월 바닷가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온 항구인데요. 이러한 어민들의 선박 입출입 신고와 조업에 대한 편의 등을 돕기 위해 묵호항 선착장과 인접한 곳에 파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쏟아지는 민원인의 문의 전화에 바쁜 이솔 씨. 그런데 전화 응대와 업무 문서를 작성하는 와중에도 이솔 씨의 통로는 어선 상황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모니터에서 쉴 틈 없이 반짝이는 붉은 표시등 때문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선박들, 여기 보면 파란색들이 다 밴데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선박들은 이렇게 빨갛게 깜빡깜빡거리게 표시를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낚시 어선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주말 같은 경우는 막 10명, 11명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승객수도 많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말과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일명 해경으로 불리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은 해상경비, 범죄수사, 해난구조, 해양오염 방제 등과 같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나갑시다. 대단. 잘. 장비 잘 챙기시고요. 재난망 챙겼나? 물론 수상구조 활동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해경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순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해상 순찰을 나가게 되면 해안에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어선에 이상은 없는지, 낚시 어선이나 그런 것들 시각인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 오염 여부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지경찰과 다르게 해양경찰의 경우 구조선을 타고 움직이는데 이처럼 순찰을 나갈 때마다 이솔 씨는 물론이고 팀원들이 먼저 신경 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기 5분 출항한다고. 저희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착용을 하고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선박들의 음주운전 측정이 주 업무인 야간 순찰 때와는 다르게 낮 순찰 때는 선박의 승선 인원과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연안 구조선이 움직이는 내내 이솔 씨는 바다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점검하느라 바쁩니다. 묵호항은 국제항인 만큼 어선만이 아니라 상선들 역시 빈번하게 드나드는 편.
덕분에 선박 간의 충돌이나 전복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바다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다름 아닌 해경입니다. 넓디 넓은 바다를 움직이면서 계속되는 해양 순찰. 순찰 중인 이소희 씨 눈에 의심쩍은 게 포착됐습니다. 밖으로 나가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그냥 낚싯배 아닌가요? 낚시어선 유관 임금 실시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데요. 철도역 연안구조정 낚시어선 경고 대상 시각임금 실시한다. 승선 언니 구명조끼 착용 여부 이상 없음. 승선 언니 모두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안경 사용해서 전부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승선원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육안으로 시각임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안 가고 망원경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대를 이용해서 낚시를 즐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방해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저희가 시각임금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바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해양 순찰을 마치고 난 뒤 묵호항으로 향하는 연안 구조정.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요. 길었던 해양 순찰을 마치고 연안 구조정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심하다는 예고답게 정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배를 묶어두는 작업에 나선 이솔 씨. 출발기 완료! 연결 완료. 길었던 해양 순찰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양 순찰은 이상무. 파출소로 향하는 걸음이 가볍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바쁜데요. 이렇게 저희가 순찰 나갔다 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부 이렇게 시스템상에 일지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되도록 바로바로 작성하는 편이라는 이솔 씨.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파제 낚시를 즐기던 낚시꾼이 바다로 떨어진 뒤 조류에 휩쓸리면서 먼 바다까지 쓸려가게 된 건데요. 현시각 방파제 통과 현지 기상 송신하겠어. 바다에 빠진 익수자 구조는 시간을 다투는 싸움인 만큼 수상 구조에 앞서 빠르게 잠수복으로 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익수자분의 건강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최악의 경우 의식불명까지도 의심되는 상황. 더욱더 서둘러야 합니다. 아직 익수자는 발견되지 않고 발견하는 즉시 바로 구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잠수복으로 갈아입은 이솔 씨. 천만다행 주변에 암초와 같은 장애물은 보이지 않으면서 익수자에게 배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또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2차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탈진한 기색이 역력한 익수자에게 레스큐바를 건네고 서둘러 구조동 쪽으로 향합니다. 무게만 80kg으로 쉽지 않은 구조. 물의 저항까지 있다 보니 결국 한 팔을 들고 헤엄칩니다. 이런 와중에도 익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틈틈이 뒤를 돌아보는 이솔 씨. 소라 이쪽으로. 조심히 올라오세요. 어떻습니까? 많이 조심하세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더 막중한 인명구조. 익수자의 경우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아무거나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제가 아니면 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목포는 필요 없으세요? 목포 같은 거? 춥진 않으세요? 많이 춥지 않으세요? 목포항으로 입항하고 있거든요. 입항하고 나면 저기 아마 119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9한테도 그 지금 증상 빠짐없이 다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무사히 인명구조가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실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2회씩 이렇게 훈련을 동시에 이렇게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아, 미리 좀 알려주시지.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맘졸했는데요. 이처럼 실전처럼 훈련하는 건 진짜 인명사고에도 문제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실상 육지보다 긴박한 경우가 더 많은데 파도 영향이나 조류 영향 같은 것도 있고 조금만 기상이 안 좋아도 인명사고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입수를 해서 인명구조를 해야 합니다. 실전을 방불케 했던 인명구조 훈련을 모두 마치고 난 뒤 다시 묵항으로 향하는 이솔 씨. 이동하는 날에 이번 훈련을 통해 호환을점을 나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육지로 내려오는 이솔 씨의 다리가 휘청휘청거리는데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이솔 씨. 긴장이 풀려서 조금 녹초가 되는 것 같죠. 힘들어, 찐으로. 다녔습니다. 다시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밀려드는 전화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신이 없는데요. 한 명이요.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계신가요? 바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기 어달 난방 화재 신고 들어와가지고 경찰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구조죠. 경리 장성선 용매야. 긴급 출항 준비 중입니까? 또다시 들어온 구조 요청. 이번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구조 요청 상황인 만큼 다들 마음이 다급해졌는데요. 레저보트가 연료가 떨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현장 이동차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30마력 미만의 레저보트는 등록이 의무 상황이 아닌 터라 전파상으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조난자 역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 터라 가능성 있는 장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수상한 배가 떠돌아다니지 않는지 망원경을 들고 샅샅이 살펴보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 않는 레저보트.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없어. 안 보여.
선 나가는 거 말고는 안 보여, 안 보여. 조류와 바람에 의해 더 먼 바다로 흘러나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배가 뒤집힌 채 침몰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배가 전복당해 익수자가 됐다면 그때는 이솔 씨가 수상구조사로서 직접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하는데요. 나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하늘 한쪽에 구름이 짙어지는 게 비가 쏟아질 김인데요. 게다가 잠잠하던 바다가 다시 일렁이는 게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난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 기상에도 악화되기 전 찾아야 합니다. 아, 노란 거. 여기 정선수에 보이는 노란색. 조난자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결류 부탁드립니다. 옆에 저희가 붙일게요. 걸쇠 있으세요? 코드 여기 목포 연안구조죠. 볼까요? 쿠션도 없으세요? 연결 작업 실시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장시간 필요한 탓에 지쳐 보이는 조난자. 뒤로 와주세요.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수상구조사답게 탈진한 조난자를 챙기는 이솔 씨. 안에 들어가 계세요. 안에 의자에.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 조난자가 휴식을 취하는 사이 레저 보트를 인양할 준비를 하는데 스탑! 앞으로 조금만 가주십시오. 단순히 조난자 구조만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까지 지키는 게 이솔 씨의 일입니다. 뒤집어지거나 뭐 따라앉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항할 때까지 봐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무사히 조난자를 구출한 뒤 다시 목황으로 향하는 이솔 씨. 이렇게 구조 요청을 무사히 해결하고 난 뒤에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기쁨은 그녀가 해경이자 수상구조사로 사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2차 사고도 발생을 하지 않았고 잘 사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안심도 들었고 이런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양경찰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